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나라의 어려움을 풀고 갈라진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는데 힘을 보태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높이게 될 것이다.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내가 평생을 살아봤지만 사람 하나 바뀐다고 나라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타노 스님의 미래관에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전해집니다. 바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니라 인물들입니다. 현재 널리 알려진 자료들이 주역선의 제3권의 대목으로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 조국의 통일과 평화로운 국가 건설에 기여하고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을 세계적인 정신문화의 중요한 근거지로 보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위대한 인물들, 사러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정치 지도자들일까요? 학자일까요? 종교인일까요? 경제를 일으키는 기업인일까요? 과학자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젊은 세대일까요? 2026년 8월 16일,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6일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예언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날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는 날짜일 뿐입니다. 또한 오늘 특정 정치인을 두고 바로 이 사람이 타노 스님이 예언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해지는 표현은 오히려 한 명의 영웅보다 위대한 인물들, 사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노 스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말했던 좋은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타노 스님은 평생 사람을 키우는 일, 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비밀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타노 스님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재를 이렇게 깊게 연결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탄당 1.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 타노 스님의 예언을 다루는 영상을 보다 보면 자주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단 한 사람이 나타난다.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등장한다. 타노 스님은 차기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흥미롭습니다. 영상 제목으로도 강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따져볼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주역선의 제3권의 내용으로 널리 인용되는 표현은 한 명의 절대적인 영웅이라기보다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형태로 전해집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 사람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대통령의 이름, 장군의 이름, 기업인의 이름, 유명한 학자의 이름. 그러나 한 시대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기술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교육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실제 삶에서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까지 함께 놓고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표현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공부와 학문을 강하게 권했고 승려와 제가자,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길러내려 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목표 역시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의적 인재, 즉 능력과 도덕적 중심을 함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영웅 한 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의 무리 일 수도 있습니다. 하시타기 타너 스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좋은 제도가 중요할까요? 좋은 사람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합니다. 공적인 자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씁니다. 반대로 제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를 고치려고 합니다. 타너 스님의 경세 사상을 연구한 논문을 보면 그가 단순히 종교적인 수행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윤리와 도덕, 예의와 절도, 교육, 정치,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물질 문명의 발달에 비해 윤리와 도덕이 약해지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놀랍도록 익숙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학력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전문가도 많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왜 계속 지도자를 걱정할까요? 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정말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나? 문제는 단순히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능력을 어디에 쓰느냐? 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타너 스님이 추구했던 도의적 인재 역시 바로 이 문제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렇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과 함께 그 능력을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가 3. 도의적 인재라는 말. 도의적 인재.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돈 많이 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출세한다고 사람이 큰 것이 아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부모 세대가 참 많이 했던 말입니다. 타너 스님의 교육관을 연구한 학술 자료 역시 그가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중시했고 이를 인재 양성과 연결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가 교육 사업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공부를 권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타너 기념 박물관을 소개하는 공공관광 자료에서도 한 나라를 짊어질 큰 인재, 살을 기르려는 신념을 가지고 후학 양성에 힘썼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타너 스님이 미래의 위대한 인물들을 말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을 키우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미래관을 언젠가 초인적인 영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고 해석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교육하고 길러낼 때 그들이 결국 미래 사회를 이끌게 된다고 읽는 편이
그의 실제 삶과도 더 잘 맞지 않을까요? 하차가 4. 첫 번째 역할. 갈라진 조국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 전해지는 주역선의 인용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하게 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조국의 통일.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특정 정치인 한 명이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완성한다고 말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정복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기록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분단의 극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통일이라는 말은 젊은 세대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의 고향이 떠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전쟁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린 시절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떠오를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런 날이 오겠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의 미래관에서는 한반도가 영원히 갈라진 상태로 남는 그림보다 그 분단을 넘어서는 미래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외교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 사회를 알아야 합니다. 주변 국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통일을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 명의 대통령보다 서로 다른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외교가, 경제 전문가, 교육자, 종교인, 문화인, 그리고 다음 세대. 이것은 기록에 적힌 명단이 아니라 인물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입니다. 학가 5. 두 번째 역할. 평화적인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 표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일 국가가 아닙니다. 전해지는 대목에서는 평화적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방향. 이 함께 제시됩니다. 여러분, 통일과 평화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것은 통일 이후 함께 살아가는 일지도 모릅니다. 타너 스님의 경세 사상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그는 왕도 정치를 단순한 왕의 지배로 본 것이 아니라 인정과 덕치, 민본적인 정치, 분배와 공공성 같은 가치와 연결해 해석했습니다. 또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위한 정치, 권력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 물질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도 안정되는 나라. 그렇다면 타너 스님이 생각했던 평화로운 국가 역시 단순히 총성이 사라진 나라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가 6. 세 번째 역할. 국내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 전해지는 주역선의 인용에는 또 하나 매우 현실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국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가장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도 공중에 떠 있는 신비한 영웅을 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사람이 현실적인 표현입니까? 나라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는 가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른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시대에는 전쟁과 안보가 문제였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문제도 달라집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갈라집니다. 정치적 생각이 다르면 상대를 적처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를 걱정하고 노년 세대는 노후를 걱정합니다. 지역 간 격차도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소리가 큰 것일까요? 상대편을 더 세게 공격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타너 스님이 강조했던 도의적 인재와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연결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정치 뉴스를 보면 때로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가장 세게 공격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능력과 논쟁에서 이기는 능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의 경세 사상을 다룬 연구에서는 그가 육아적인 인정과 덕치, 민본적 공공성, 그리고 이상적인 왕도 정치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설명합니다. 왕도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옛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타너가 이를 사람을 중심에 놓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향과 연결해 해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타너의 관점에서 큰 사람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사람보다는 갈등을 줄이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찾는 사람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은 2026년의 정치에 특정 인물을 대입한 말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의 정치 사회 사상을 연구한 자료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인물의 조건.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은 네 번째 역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들. 전해지는 대목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국위를 선양한다. 서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젊었을 때의 대한민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대한민국의 위치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이 말한 국위 선양을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진다는 의미로만 이해하면 뒤에 이어지는 그의 사상과 잘 맞지 않습니다. 정신문화. 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누르는 강대국이 된다는 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 나라는 배울 것이 있다. 저 사회가 가진 정신과 문화에는 가치가 있다. 저 나라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이 있다. 세계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타너 스님이 말했던 방향은 오히려 이런 모습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당가, 구, 정신수도라는 놀라운 전망. 타너 스님의 한국 미래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수도. 주역선의 제3권의 내용이라고 여러 자료에서 인용되는 대목에는 한국이 세계적인 신도, 다시 말해 정신수도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이 세계의 공식 수도가 된다는 뜻으로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신문화. 타너 스님은 불교만 바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양 철학과 역사, 유교, 노장사상, 음양오행 등 여러 사상적 전통을 폭넓게 공부한 학승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에 관한 여러 발언 역시
기밀부의 정역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육과 사회사상 역시 유교와 불교, 도가를 아우르는 이상사회를 지향했습니다. 따라서 정신수도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돈이나 무기만으로 강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나라가 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해시타가 10. 그렇다면 위대한 인물들은 정치인만을 말하는가?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말한 위대한 인물들은 정치인일까요?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그렇게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제 교육 활동을 보면 그는 승려만 키우려 한 것도 아니었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술 연구는 그가 승속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재 양성에 힘썼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 좋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만으로 국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학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과학자와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종교인도 필요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평범한 시민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너 스님이 이 직업들을 하나하나 예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다양한 사람을 교육하고 도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에서 오늘의 사회로 확장해 볼 수 있는 해석입니다. 헤스카르 11. 왜 사람 하나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한 사람 나와도 아래에서 부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행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기업인이 있어도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물들이라는 복수형은 중요합니다. 좋은 시대는 좋은 지도자 한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만들어집니다. 타너 스님의 교육관 역시 이러한 생각과 연결해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생애 동안 교육 사업을 펼쳤고 제자들에게 학문을 강권했으며 도의적 인재를 실질적인 지도자로 삼는 이상사회를 생각했습니다. 타너 기념박물관 역시 오늘날까지 그의 인재 양성 정신을 핵심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 사람이 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박갈 12. 큰 사람의 첫 번째 조건,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쓰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다고 모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그 능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인재론에서 도의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윤리, 도덕, 예의, 절도 같은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과 인재 양성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칼이 아무리 좋아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이 잡으면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잡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식도 같습니다. 권력도 같습니다. 돈도 같습니다. 기술도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 일지도 모릅니다. 해시탄 두 번째 조건, 자신보다 나라를 크게 보는 사람.
나라를 이끄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편만 챙기고 싶은 마음, 돈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커지면 공적인 자리는 개인의 것이 됩니다. 타노 스님이 이상적으로 바라본 정치에는 민본과 공공성, 인정과 덕치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즉, 나라의 중심은 지도자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아주 단순합니다. 권력자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갖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권력을 얻은 뒤 어떻게 변하는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순간에 책임을 지는지, 10세를 봐야 합니다. 하차, 14. 세 번째 조건, 공부를 멈추지 않는 사람. 타노 스님의 삶에서 매우 분명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공부입니다. 학술 연구에서는 타노 스님이 평생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실천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공부와 학문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도자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의 지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변합니다. 기술이 변합니다. 국제사회가 변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도 변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나는 이미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진짜 큰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잘못에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타노 스님이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았던 이유도 어쩌면 사람과 사회는 계속 배워야 성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 사람을 갈라놓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이 앞으로 큰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입니까? 출산율입니까? 안보입니까?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완전히 갈라져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서울과 지방, 노인과 청년,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한다면 국가의 힘은 계속 소모됩니다. 타노 스님의 사상은 유교와 불교, 도가를 서로 배척하기보다는 회통하려는 방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가 생각한 이상사회 역시 여러 전통을 아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큰 인물도 자기 편만 모으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쟁을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쟁한 뒤에도 함께 나라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통일된 한반도와 평화로운 국가라는 더 큰 목표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해시태그 16. 다섯 번째 조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보신 훌륭한 어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모든 일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을 키웠습니다. 후배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타노 스님 역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생애에는 교육과 후학 양성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월정사 관련 자료와 대한불교 조계종 자료 역시 그가 많은 인재를 양성한 교육자로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짜 지도자는 자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시스템이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다음 세대가 더 성장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인물의 가장 큰 업적은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대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일지도 모릅니다. 핵탁 17. 그래서 타너 스님 자신도 예언보다 교육에 많은 시간을 쓴 것 아닐까. 이 점을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타너 스님을 이야기할 때 예언부터 찾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된다. 한반도는 어떻게 된다. 통일은 언제 된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에는 방대한 공부, 번역, 강의, 교육, 후학 양성이 있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월정사 소개 자료도 타너 스님을 많은 인재를 길러낸 인물로 소개하고 타너 기념박물관 역시 그의 저서와 역서뿐 아니라 인재 양성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 공간으로 소개됩니다. 왜일까요? 만약 미래가 운명처럼 완전히 정해져 있다면 사람을 교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도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미래관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미래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 사람이 그렇듯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시타가 18. 그렇다면 2026년의 대한민국에 위대한 인물들이 이미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타너 스님이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 특정 정치인을 지목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너 스님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2026년에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직접 가리켰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록을 넘어 새로운 예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기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가, 윤리와 능력을 함께 갖추었는가, 다른 사람을 키우는가, 배움을 멈추지 않는가, 갈등을 더 키우는가, 아니면 갈등을 해결하는가, 국민을 자기 편과 적으로만 나누는가, 아니면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함께 가려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보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더 오래 바라보는가,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해19. 어쩌면 그들은 아직 젊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미래의 인재를 중요하게 보았다면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20대일 수도 있습니다. 30대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름을 모르는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뒤에야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큰 인물 역시 처음부터 큰 인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배웁니다. 실패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책임을 맡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를 찾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해시탁 20. 노년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60대, 70대, 80대 여러분, 그런 인재를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만들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직장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를 보며 배웁니다. 젊은 사람에게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돼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적 증오를 물려줄 것입니까? 지역 감정을 물려줄 것입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을 물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정직, 책임, 절제, 배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물려줄 것입니까? 타너 스님의 인재론에서 윤리와 교육이 연결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미래의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일은 정치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시작됩니다. 해시타라 20일. 손주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손주가 공부를 잘하면 기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기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라. 네가 성공하면 너보다 어려운 사람도 보아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네가 잘나서만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배울수록 겸손해져라. 네 생각과 다른 사람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많아진다면 그 자체가 인재 양성이 아닐까요? 타너 스님이 말한 도의적 인재라는 어려운 말을 가정의 언어로 바꾸면 어쩌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기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널리 인용되는 주역 선해의 대목을 따라가면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통일과 평화, 국내 문제 해결, 국위 선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국이 세계적인 정신문화의 중요한 근거지가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분단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평화를 만듭니다. 국가의 위상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이 세계에 정신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 흐름이라면 위대한 인물의 목적은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갈 23. 타너의 예언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너 스님의 말은 모두 맞습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지에 관한 학술 연구는 그의 미래에 대한 여러 발언 가운데 실제 사건과 연결해 평가된 것들도 있지만 실현되지 않은 내용 역시 있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타너의 도참적 미래관을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 당시 어려운 시대의 한국 사회에 던진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당위의 미래학 성으로 평가합니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 보다 미래에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난다는 말도 달라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물을 길러내야 한다는 메시지. 살아됩니다. 하차가 24. 기다리는 국민인가? 만들어내는 국민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치가 힘들 때마다 말합니다. 좋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경제가 힘들면 말합니다. 누가 좀 나라를 제대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사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계속 선택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편 가르기를 좋아하면 편 가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가 말만 듣고 행동을 보지 않으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반대로 국민이 정직을 요구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실력을 요구하고 도덕성을 요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요구하면
정치와 사회의 인재도 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인물이 나타나는 것과 좋은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터널 25.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복수형의 진짜 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한 단어에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 위대한 인물. 들. 사근. 이 작은 글자 하나가 오늘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신처럼 믿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나라를 모두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좋은 정치인들, 좋은 행정가들, 좋은 학자들, 좋은 교육자들, 좋은 종교인들, 좋은 기업인들, 좋은 시민들입니다. 서로 다른 자리의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을 나라와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그때 한 시대가 바뀝니다. 이것이 타노스님이 그래서 의도한 정확한 뜻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인재 양성 활동과 도의적 인재를 강조했던 교육 사상. 사람이 함께 놓고 보면 적어도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타노스님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쉽게 낙관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타노스님은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학술 연구는 그의 미래에 관한 메시지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기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역 선회의 대목으로 널리 전해지는 내용 속에는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인물들 시 나타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단 문제를 넘어서는데 힘을 보태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며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노스님의 실제 삶을 따라가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그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제자를 길렀습니다. 승려와 제가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키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만이 아니라 도의적인 중심을 갖춘 사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오늘 이야기의 답이 조금씩 보입니다. 타노스님이 말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적처럼 한 사람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미래. 좋은 정치인이 생기고, 좋은 학자가 생기고, 좋은 교육자가 생기고, 좋은 종교인이 생기고, 좋은 기업인이 생기고, 좋은 시민이 많아지는 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조금씩 바꾸는 미래. 어쩌면 바로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16일, 오늘 우리는 타노스님의 미래관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현재 기록으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대통령도 아닙니다. 특정 정치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반드시 그런 인물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노스님이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그의 실제 삶과 교육 사상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의적인 사람, 사람을 키우는 사람, 능력을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라와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타노스님은 실제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 저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고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자신의 욕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너 스님이 말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어쩌면 이미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학교의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작은 회사의 젊은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연구실의 연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절에서 공부하는 수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 이미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미리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토양을 만들어주는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은 배우게 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자식의 책은 사주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인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손주에게 돈만 남겨주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집 한 채를 남겨주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사람답게 사는 법, 책임지는 법,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 나라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법까지 남겨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타너 스님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면 그 시작은 예언 속 날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 후손들이 우리 시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 사람들이 나라의 갈등을 줄였다. 그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계가 존중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날이 온다면 타너 스님이 말했던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표현도 조금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사람의 조건 한 가지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직입니까? 책임감입니까? 능력입니까? 포용력입니까? 애국심입니까? 도덕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변화를 직접 지켜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젊은 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타너 스님이 보았던 정치와 사회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싸우는 정치가 끝난 뒤 온다는 왕도 정치. 타너 스님은 왜 불교 승려이면서도 정치와 나라 운영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말한 왕도 정치는 왕이 다시 등장한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전혀 다른 정치였을까요? 2026년 8월 17일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가정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